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유학센터TV의 마크쌤입니다. 오늘은 왜 저희 유학센터에서는 미국 영상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지, 미국 유학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학 경력이 4년 정도 되니까 예전에는 호주 유학, 필리핀 유학, 영국 유학, 캐나다 유학 등등 미국 유학을 포함해서 영어권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유학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저희 유학센터 법인이 세워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8년 동안 미국만 99%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유학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네, 우리 팬데믹 때 굉장히 힘들었었죠. 팬데믹 때 우리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배움도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만 집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다른 모든 영어권 국가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빗장을 아예 걸어 잠갔었죠. 아예 국가에 입국조차 못하게 했었지만 미국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리더, 민주주의의 리더, G1국가. G1국가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글로벌 넘버 원, 전 세계 초패권 국가를 뜻합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승전국으로서 패권을 자연스럽게 같은 문화권이자 이제 언어권인 영국으로부터 이양받았고요. 그 이후로 소련과 냉전 시대를 겪었지만 소련이 패망한 이후에 독보적인 패권국으로서 G1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요. 왜 미국 유학을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북미권이면서 G7 국가인 캐나다가 있겠어요. 일단 화면을 좀 바꿔서 볼게요. 자, 이 독수리가 사라지니까 좀 아쉽네요. 자, 북미 대륙에는 이렇게 미국, 가장 노른자 땅 중심지에 미국이 위치하고 있고 50개 주, 하와이까지 포함해서 50개 주로 이루어진 국가죠. 하와이 여기 있어요. 사이판도 다 미국령입니다. 태평양이죠. 그리고 북쪽에 가까운 혹독한 추운 환경인 캐나다, 같은 문화권이자 영어권 국가인 캐나다가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어디로 가든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짧고 굵게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캐나다는 이 광범위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온타리오주라고 하죠. 온타리오주에 있는 토론토, 오타와 이쪽으로 인구의 50%가 집중돼 있고요. 한국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죠. 캐나다는 이렇게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333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대량으로 이민자들을 개방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1000만 정도 숫자가 더 적었었어요. 호주나 캐나다나 인구가 15년 전에는 비슷비슷했으나 호주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제 백호주의라고 하죠. 이민을 막았어요. 그리고 백인 중심의 사회라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해서 기술직들이라든지 고급 인력들을 이민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인구가 그나마 3,880만 정도 되는 거고, 온타리오주 토론토 쪽에 50%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적도입니다. 적도는 아열대, 열대기후를 띠죠. 그래서 1년 내내 여름인 곳이고, 적도에 가까울수록 이제 더운 거고, 캐나다 땅은 적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북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부분은 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캐나다는 대부분의 이 광활한 영토에서 나오는 자원들 같은 부분들을 국가에서 대부분 이 산업들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사회주의 의아해 하실 건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이제 정치적인 얘기는 빼고 교육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교육 시스템은 미국과 약간 비슷합니다.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데, 대입을 함에 있어서 미국은 SAT, ACT라고 하는 나의 고등학교 간의 성취를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시험이 있잖아요. 반면에 캐나다는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수능 시험이 없는 거고요. 고등학교 고학년 때 11학년과 2학년 때의 내신 성적만으로 대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조기 유학과 고등학교를 나와서 대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갈 대학이 명문 대학이 캐나다 대학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인들이 전 세계 100위권 대학 중에 절반 이상이 미국 대학들이잖아요. 미국의 최상위급 공대에 진학할 학생들은 미국에 와서 같은 영어권임에도 불구하고 보딩스쿨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노라는 대학, 뭐 UBC, UT,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뭐 등등등 있는데 이 대학들에도 수능 같은 점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미국 대학의 최상위급 50위권, 30위권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경쟁국인 G1국가 미국에 경쟁하기 위해서 국가 산업의 교육업으로 벌어들이는 GDP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굉장히 유하게 발급을 합니다. 그 말인즉 한국에서 기러기로 아빠는 돈 벌게 놔두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나도 쉴 겸 겸사겸사 바람도 쐴 겸 아이들을 데리고 몇 년 동안 데리고 나가서 유학하고 싶다. 엄마와 함께 하는 유학. 이걸 원하는 가족들은 무조건 캐나다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엄마가 학생 비자를 받아서 대학교 이상에서 공부를 하거나 또 특정 주에서는 어학연수를 이쪽 퀘벡주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공립고등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엄마 아빠는 한국에서 다들 중요한 사회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이 가족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소중한 배움의 시기에 미국이라는 영어권 국가, G1 국가, 세계 최고 선진국, 강대국에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자립심도 키우고 자기 주도적인 성향도 만들어주고 또 세상을 보는 견문과 시야를 넓혀야겠다. 그리고 세계 탑 랭킹에 있는 대학의 아이가 특히나 공대 쪽으로 스템 전공 4차 산업을 대비할 그런 직업을 가질 아이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가정에서는 아이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십니다. 자, 그 차이가 있겠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비자 발급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 신분 때는 그리고 부모님의 재정적인 서포트가 받쳐준다면 무조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무슨 불법 체류를 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나서 직업이 없거나 직장이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비자가 정말 안 나옵니다. 공무원이거나 공기관에 있거나 내가 업무에 있어서 영어 능력이나 학위가 필요하거나 대기업 연구진이거나 임원이거나 할 경우에 회사에서 모든 걸 보증할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지만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그렇지 않은 직업을 가진 직종들 그리고 주부인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요 비자가 절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게요. 요약하면 나는 아이들 데리고 바람도 쐴 겸 무상교육 시켜야겠다. 예산이 좀 적다. 캐나다 유학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예산은 상관이 없다. 미국 국무부 교환학생 같이 1,000만 원대 유학도 있고 또 저가로 좋은 교육 과정을 제공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고등학교에서 학업 유학센터에서 마크쌤이 많이 소개들 하잖아요. 장학금 많이 받고 재정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 그런 곳에 우리는 보내야 된다. 아이 혼자 보내고 자립심 키우고 세계 100위권 대학 미국 내에서 30위권 대학 진학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고등학교만 마치고 돌아오더라도 한국 입학 사정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미국 유학입니다. 캐나다는 수능을 보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11학년, 12학년 때 내신 과목 6개 이거 가지고 대입을 해요. 그거를 한국 교육계에서도 알고 있고 미국 대학들도 대학 입학 사정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특별함이 없는 거죠. 내신만 열심히 한 성실도만 있었던 학생은 다른 특별함을 증명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수능도 없고 다른 뭐 시상이라든지 알차게 고등학교를 대입 전에 탄탄하게 채웠다 라고 할 만한 증명할 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캐나다 대학을 가는 것은 수월하나 미국 대학이나 한국 대학으로 입학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미국인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미국 인구입니다. 미국 인구 3억 3,330만 3333이네요. 3억 3천만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7배나 많죠. 그리고 저 광활한 영토 내에서 엄청난 자원이 있는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하면 천조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천조국이 무엇인가? 무슨 종교적인 의미인가? 뭐 독수리랑 연관이 있나? 기독교와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바로 국방비가 천조가 지출되는 국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미국 24년 국방비 군사력 순위는 항상 미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항상 2위인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고요. 3위는 중국이고 4위는 인도고 5위는 일본이었다가 24년에 재래식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이 5위를 차지했고 일본이 7위로 밀려났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네요.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위인 미국은 이제 초패권 국가이자 천조국이죠. 군사력 순위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2024년 1년 국방비는 8,760억 달러, 약 한화로 1,000조가 넘는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래서 천조국 하는 거고요. 1위 국가인 미국과 2위 국가 러시아 103조죠. 3위 중국이 350조, 4위 인도가 97조, 5위 대한민국, 영국, 일본,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탈리아 다 합쳐도 2위부터 10위까지의 전체 국방비를 합쳐도 1,000조가 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방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G1 하잖아요. 국가별 명목 GDP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 GDP 순위를 보게 되면은 미국이 여기서 1등입니다. 항상 1등입니다.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후로 미국의 경제는 항상 세계 최고 탑입니다. 우리 한국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금리적인 격차도 있어서 미국과의 환율 차이도 많이 나고 현재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냉면 한 그릇에 13,000원, 14,000원씩 그렇게 비싼 물가에 사 먹어야 되고. 근데 미국은 경제가 매우 튼튼합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 달러는 모든 국가가 갖고 싶어하는 돈이고요. 양적 완화라고 해서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미국 달러는 건강합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언제나 그렇게 찍어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지금 원하는 미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이죠. 자, 미국이 1위면은 G7까지가 일반적으로 볼 때 왜 G7인가?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길어지니까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다 빼야 되는 거고, 한국은 잠깐 10위에 2022년에 들었다가 현재 GDP 14위로 선진국 반열에 잠깐 지금 발을 담갔다가 뺀 상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차, 2차, 3차, 4차 산업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었죠. 아직 못 배운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산업이라 하면은 국가의 영토에서 나는 모든 자원들을 수확하는 단순한 산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업이 있겠고요, 축산업도 있겠고요, 어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광업도 있겠고요, 그리고 석유라든지 모든 땅에서 나고 바다에서 나는 단순한 자원들을 수확하는 산업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농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국토가 크기가 이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국도 농업 탄탄한 국가인데 세계 4대 곡창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곡창 지역 중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흑토가 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평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의 동부 지역이 있고요. 미국의 모든 지역들 에서 농업이 가능하나 이 산맥을 기준으로 중부 지역에 뛰어난 수자원과 비옥한 미국의 광활한 영토 안에서 이 중부 지역의 대평하에서 수많은 곡식들이 기계화돼서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비옥한 땅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름 한 방 안 나는 작은 영토를 갖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부러운 일입니까? 1차 산업도 가장 뛰어난 과학력과 함께 이 모든 게 기계화되어 있는 대평원을 갖고 있는 미국이 1차 산업을 최강국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원유 생산국 1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유 하면은 기름, 석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동 이런 데 생각하시잖아요. 미국이 매장량이 1등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뛰어난 과학력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영토 내에서 셰일 가스라는 층에 엄청난 양의 가스와 기름들이 묻혀져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영토가 넓어도 그 셰일 가스 층에서 수자원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서 가스와 원유를 채출해내지 못하는데, 미국은 풍부한 수자원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년 현재 원유 생산량 1위의 국가입니다. 더 이상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국가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 국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대한민국 아예 없습니다. 러시아가 2위입니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와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2년차 전쟁을 치를 거라고는 첫 전쟁이 났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6개월 내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막대한 비용들을 지출하면서 전쟁을 우크라이나와 치르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의 광활한 이 영토에 1차 산업적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곧 국력인 거죠. 부럽습니다. 자, 사우디, 캐나다, 중국 등등 이제 산유국들이고요. 두 번째, 2차 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조업입니다. 한국이 제조 강국이죠. 한국은 자원 하나 나지 않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지만 원자재들을 수입해 와서 가공해서 조선업으로 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또한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들 자동차도 만들고 핸드폰도 만들고 반도체도 만들어서 2차 산업 제조업으로 국가가 먹고 사는 산업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한국은 2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원래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2차 산업 제조업 국가로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자국의 다시 제조업을 세계 1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국 내에서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나 LG, SK 등등 대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공장도 짓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도 제조업 세계 2위지만 1위로 다시 부상하려는 국가, 원래 제조업이 강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가 볼게요. 3차 산업이 무엇인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업, 서비스업. 그런데 이 서비스업이라는 게 굉장히 광활한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관광, 항공, 호텔 이런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금융업과 모든 IT 기반 제조를 하지 않고 제공하는 산업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3차 산업 기반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들은 설계를 하고 한국, 대만, 일본 등의 제조 강국, 2차 산업이 강한 국가들에서 그 설계해준 거를 기반으로, 설계도를 기반으로 반도체도 만들고 완제품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애플폰 있잖아요. 그 애플폰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는 디자인만 해주고 폭스콘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중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모든 아이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으로 큰 돈을 버는 중국이 지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업을 갖고 글로벌화 되어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서는 패권 국가인 미국과 그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껴있는 우리 한국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꼭 나중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3차 산업, 교육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 세계에 대학들 중에서 100위권 대학 중에서 미국 대학은 몇 프로나 있을까요? 이 검색은 구글에다가 US 뉴스 랭킹 2024 글로벌 유니버시티라고 치시면 바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검색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대학은 서울대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가 있죠. 한국의 서울대는 2024년 기준으로 랭킹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확인 가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서울대입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 한국의 하버드. 누구나 이 대학을 가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랭킹으로는 135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현실인데요. 100위권에 항상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카이스트와 서울대는 공대가 강하기 때문에 항상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이공계열이 약한 국가인가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서치하면서 자료를 찾으면서 너무 슬펐습니다. 한국이 135이고 100위권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학은 얼마나 되는가 보겠습니다. 2024-25년 유니버시티 랭킹입니다. 이거는 이공계열에 많이 반영되는 거고요. 1위 하버드, 2위 MIT, 3위 스탠포드, 미국 대학들이죠. 4위 옥스포드 대학, 5위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UC 버클리입니다. 버클리가 전 세계 5위입니다. 미국 자체 내에서는 랭킹이 15위예요. 주립 1위고요. 하지만 세계 랭킹에서는 UC 버클리는 5위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옥스포드 대학 너무 잘 아시죠? 항상 탑 10 안에 드는 대학들이고요. 영국 대학들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대 여기가 7위,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시애틀 7위, 공동 7위고요.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9위, 예일 대학교가 10위, UCLA 버클리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공동 15위, 16위 랭크를 하는 주립대학이죠. 주립대학 랭킹 1위 대학이 11위. 임페리얼 컬리지 영국 대학입니다. 12위. 존스 홉킨스, 유펜, UC 샌프란시스코, UC 계열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중국 대학, 칭화대학, UT 캐나다 대학입니다. 이거 고등학교 수능 안 보고 고등학교 12학년 때 내신 6과목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라서 좋은 대학이죠. 졸업이 어렵고 학비가 비싸고. 프린스턴, 코넬,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UC 샌디에이고 이렇게 21위까지 봤는데요. 계속 봐도 미국 대학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50% 이상의 대학들이 미국 대학입니다. 그럼 3차 산업에서 뭐가 남았죠? 관광업,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국가 미국입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괌, 하와이, 사이판 등등등등, 네바다, 너무나 갈 곳이 많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국가 항상 5위 안에 드는 국가 미국이고요. 또 금융업 말할 필요 없고 IT 말할 필요 없겠죠. 미국의 세계 10대 기업들 순위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 시총 탑 20를 보겠습니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부동의 항상 1위죠. 마소. 애플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2위입니다. 엔비디아 새로운 강자입니다. 올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자, 구글 다 미국 회사죠. 4위. 아마존 미국 회사 5위. 사우디 아람코 이거는 국영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제외해야 합니다. IT 회사도 아니고요. 투자 회사입니다. 메타, 페이스북 미국 회사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미국 회사고요. 브로드컴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고요. TSMC 이건 대만 회사죠. 전 너무나 놀랐던 게 TSMC와 삼성전자가 시총 가지고 다퉜던 게 불과 4, 5년 전인데 직접 무언가 디자인하지 않고 완제품을 브랜드를 갖고 생산하지 않는 TSMC는 외주로 된 제작들만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기업의 특화가 있어서 대만의 국영기업으로서 11위나 차지하고 시총이 삼성전자의 2배가 넘습니다. 2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가 20위거든요. 자,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면은 대부분의 국영기업을 제외하고 미국 회사들이고 IT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 제가 사랑하는 테슬라는 너무나 아쉽게도 시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12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게 될 4차 산업, 부모님들이 더 이상 힘들게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자율주행으로 자동차 안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사회, 4차 산업 시대, 인간이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기계화돼서 로봇들이 일을 하는 시대, AI가 약국에 가면 약사가 없이 AI와 로봇이 약을 처방해주는 시대. 그 힘든 일들은 다 로봇과 인공지능들이 처리해줄 시대. 그런 시대가 곧 10년, 15년 후에 열리게 될 거예요. 그때 미국의 이 첨단 기업들이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할 거고 한국은 제조업을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다가올 4차 산업 역시, 그리고 교육, 모든 이공계열의 기술력 역시 미국이 최고의 국가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임금 체계를 하나 비교를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구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등 IT 회사들이 이공계열 스템 전공을 미국 대학교에서 졸업을 한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스템 전공자들은 OPT 기간도 일반 전공자들에 비해서
3년으로 취업을 할 수 있고 영주권까지 스폰이 이어질 확률이 3배나 많습니다. 일반 전공을 한 학생들은 OPT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턴십을 진행하다가 취업으로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운이 좋아야 되거든요. 연간 3월 달에 8만 5천 명밖에 뽑지 않고 학부 학생들은 그 중에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의 H1B라고 해서 취업 비자로 연결되고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으로 넘어갈 확률이 스템 전공자들은 3배나 높고요. 이공계열 학생들은 석박까지도 많이들 진행하죠. 그래서 학사를 하면 3년 동안의 OPT가 주어지고 석사를 추가적으로 한다면 또 3년이 주어지고 박사를 한다면 또 3년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구글,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등 IT 회사들의 취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으로 이어지고 미국에서 여러분들의 터전을 만들 확률도 훨씬 높거든요. 이공계열이 약한 한국이 너무너무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자, 한국도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한국에도 구글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일단 구글로 얘기해 볼게요. 마크쌤 같은 경우도 다 구글로 검색을 했었죠. 구글 코리아의 초봉이 얼마일까요?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공계열 뛰어난 지원자들을 선발해서 신입사원으로 뽑았을 때 초봉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해도 한국 다른 대기업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구글은 어떨까요? 제가 이분의 김재훈님의 실리콘밸리라는 기사를 한국경제신문 참고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구글 미국 같은 경우는 첫 학부를 졸업한 스템 전공자 같은 경우에 6디짓 연봉이라고 해서 1억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되는데 1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스템 전공자들이 이런 연봉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15만 달러 정도의 일반적으로 초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화로 치면 요즘 환율로는 1380원 90원대로 보면 2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와 많은 괴리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차이가 무엇이냐? 10만 달러 정도의 연봉 중에서 5만 달러 어치는 주식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 동안은 팔 수 없게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3년 동안 내가 입사를 해서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주가가 3배가 올랐다면 나는 5만 달러 곱하기 3이면 15만 달러를 받았겠죠. 그거에 3배가 되는 자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은 스템 전공자들에 대한 대우 자체가 매우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 있어서 전공을 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스템 전공, 수학을 꽉 잡고 가라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H1B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탑 200 비자 스폰서 회사들을 보면은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위는 아마존이고요. 2위, 3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마소, 애플, 퀄컴, 메타, 아마존 웹 서비스 등등이 있겠고요. 이렇게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테슬라도 여기 있네요. IBM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국제 학생들이 학부 이상을 졸업했을 때 H1B 비자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건데 OPT 기간 동안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스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걸 받고 나면 영주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크쌤이 오늘 정리해드린 왜 미국에서 유학을 해야 되는가 영상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됐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미국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크쌤에게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